네, 오늘은 그 미국 대학에서 일어난 전쟁 반대 집회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시작을 보게 되면요. 미국 뉴욕주 뉴욕시에 있는 이제 아이버리 그 사립대학 명문이죠. 콜롬비아 대학교가 바로 이제 전국적인 반전 대학생 집회의 발원지입니다. 그 명분 이 대학 동부 유럽 대학들은 유대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 기부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유명 정치인이나 기업가들도 이제 유대인 출신이 많고. 근데 이제 4월 17일 날 이 대학교의 그 샤피크 총장이 워싱턴에서 열린 하원 외교원의 청문회에서 우리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거죠. 반유대주의가 발을 붙이지 못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대계 정치인이라든가 기업들을 향해서 이런 아부성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이제 학생들이 바로 그 발언 직후에 총장실 근처 잔디밭에 밤에 이제 천막 수십 개를 설치하고 이 이제 총장과 이스라엘의 학살에 규탄하는 농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날 이제 18일 날 유대교를 의식한 이 총장이 이 교내에 진압 경찰을 부르는 이런 만행을 저질러서 학생들이 이제 100여 명이 연행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당연히 이제 학생들이 연행되니까 일반 학생들까지 이 집회에 가세하면서 이제 대학에게 이러한 처사죠. 대학의 자치를 스스로 훼손한 거며 이제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 1968년에 학생들이 건물 5곳을 점거하면서 수백 명이 체포 구금되고 부상도 입었던 반전 시위의 어떤 성지와 같은 곳인데요. 이번에도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시작됐습니다. 또 이 대학에 이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유대인과 아랍인 학생들이 많아서 중동 문제는 항상 이 폭발적인 이슈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민주당 당사가 강한 동부에서 시작된 대학생들의 이제 반전 집회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도 서부의 대학뿐만 아니라 텍사스 대학처럼 공화당의 당사가 강한 남부까지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제 각 대학에서 콜롬비아 대학의 사태에 항의하면서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학내에 텐트를 치면 경찰이 이제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서 경찰이 들어와서 이 텐트를 철거하고 진압을 하고 학생들을 연행하는 이러한 콜롬비아 대학의 사태와 유사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학내에 체류탄으로 무장한 진압 경찰, 기마 경찰대, 심지어 이제 자전거 경찰까지 수백 명이 학내에 진입해서 학생들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전 집회에 참여하려는 학생과 이걸 구경하려는 학생, 그리고 경찰의 이러한 진압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뒤섞여서 이게 학교 전체로, 그죠? 학교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 정서와 무관한 대학생들까지 학교와 경찰들을 비난하면서 집회에 가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른 대학에 계속 그 번지고 있고요. 뭐 대학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양상은 이제 부상자와 체포자를 양산하고 있어서 이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교내에서 학교에서 쫓겨나서 거리로 나올 경우에 이제 시민들과 합세해서 전국적인 반전 집회 그리고 대규모 충돌도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24일 기준으로 뉴욕도에서 140명, 그리고 텍사스대에서 34명,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50명 정도가 이 체포 구금되고 있고 그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4일 기준으로 반전 집회가 되고 있는 대학은 미네소타, 하버드, 오하이오, 캘리포니아, 버클리, 서던 캘리포니아, 텍사스, 오스틴, 미시간, 에머스 칼리스, MIT, 그다음에 티프치 에일 대학, 뉴욕 대학, 콜롬비아 대학 등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공화당은 이 반전 집회가 자신들의 본거지인 남부까지 확산되자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제 반전 집회의 진앙지죠. 콜롬비아 대학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주방위군을 풀어서 진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면서 학생들과 실랑이까지 벌어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반전 운동에 동조하는 젊은 층이라든가 노조 그리고 아랍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일단은 대통령으로서 이 격앙된 집회를 진정시키는 한편 또 한편 이제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공화당 지지층들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 이 바이든에 맞서서 이제 반전 집회를 폭동이라고 비난하면서 강경 진압해야 된다고 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공언함으로써 공화당 지지 이 세력들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편드는 이제 공화당 지지층들은 어, 반전 집회의 인근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맞불 집회를 하고 있어서 양측의 대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에서 갑자기 대학생들의 반전 집회가 폭발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보면은 먼저 경제난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코로나 때 많은 고통을 겪었고 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좀 생활이 나아질 거라고 이제 밝은 미래를 희망했지만 코로나 직후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엄청난 물가난을 겪었습니다. 뭐 이제 미국에서 유럽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미국 역시도 물가난을 많이 겪었고요. 이어서 이런 물가난 때문에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갔죠. 그래서 고금리 사상 어, 엄청난 그죠? 십몇 년 만에 엄청난 그 고금리 이 충격이 계속돼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그 금리가 오르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서민이죠. 일단은 주택을 사기 위해서 대출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뭐 학자금도 있겠지만 각종 이유로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제 그 금리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이 완만하게 성장한다고 하지만 경제 성장보다 훨씬 더 많은 인플레, 이 고금리로 이제 서민들이 되게 어려운 조건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가 엄청난 재정을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높은데 가자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재정 지원이 폭증하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둘 다 이제 재정 지원을 엄청나게 하죠. 이렇게 되면서 민심이 요동치기 시작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대리 전쟁이죠. 그래서 미국을 위한 전쟁이다. 애국심에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전쟁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이제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탄압 문제죠. 탄압 문제로 민심의 동의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민간인에 대해서 폭격도 하게 되는 이런 상태에서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잠복해 있던 반전 정서가 애국 심리 때문에 좀 억눌려 있다가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에 자극받아서 이 젊은 층에서 이렇게 폭발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이 정의감에 나서서 반전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르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금 어느 때보다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연일이자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북을 겨냥해서 바다에서 항공에서 육지에서 핵전쟁 연습을 하고 있고 북은 이에 대항해서 핵 미사일 타격 시험을 하고 있죠. 미국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뿐만 아니라 일본 괌을 겨냥한 중거리 그리고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까지
핵미사일 타격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땅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이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 등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군산 복합 체제죠. 군산 복합 체제. 군산 복합 체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 계기로 이 폴란드에 뭐 탱크다, 뭐 대포다, 뭐 엄청난 무기 수출을 하고 있죠. 동유럽 전체로 이런 무기 수출이 확대되면서 거의 로또를 맞은 상태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한국의 서민들은 이제 이런 전쟁 가능성, 물가란, 그죠? 그리고 개미들은 주식 투자, 주가, 그리고 고금리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인데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고금리로 인해서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그 깡통 빌라 전세 피해도 막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민생고가 심각한데 윤석열 정권은 이제 미국의 압력에 끌려다니면서 이런 민생고에 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핑계로 이제 미국의 중국 포위 정책에 가담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러시아의 적대적인 정책을 펴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관계가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관광객의 감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서민들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느 나라나 대부분의 사회에서 대학생들은 비교적 부조리에 제일 맞서는 그런 계층입니다. 진리 탐구와 양심에 민감한 반면에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부잣집 아들이든 가난한 집 아들이든 특정한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보다는 비교적 일반 시민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행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의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 문제에 둔감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일자녀, 즉 아들이든 딸이든 한 명밖에 없죠. 이런 가정 출신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의 과보 속에 자라서 남의 도움만 받지 남을 도와주거나 남의 일에 관심 갖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이들 젊은 세대들은 인구에 있어서 노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노년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이제 그 저출산 고령화사의 희생자로서 암울한 미래죠. 암울한 미래를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고액의 등록금, 졸업 이후에도 이어지는 취업 준비, 또 취업 난을 뚫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비정규직이죠. 대기업이라든가 일부 빼놓고는 저임금 구조라서 한국의 대학생들은 정말 자기 코가 석자다. 자기가 살기도 힘든데 뭐 남의 민생거나 아니면 반전이나 이런 데에 자기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어, 이러한 반전이 자기들 관점에서는 관심박이죠. 그래서 참 한국은 미국의 대학생과 달리 한국의 대학생은 아직까지는 조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